통장이 정지돼 있습니다. 요양원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을 때 72세 김영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통장을 먼저 막아뒀다는 것을. 그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누르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동의 없이 진행해도 돼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접수창 앞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직원의 시선도 그들에게 쏠렸다. 영호는 말없이 녹음을 끝까지 들려줬다. 그날 계약서는 찢어졌다. 그리고 영호는 스스로 선택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 자식들 학비도 결혼 자금도 집 한 채도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은퇴 후엔 시골집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았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지자 아이들은 요양원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영호는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었다. 김영호 72세. 경상도 억양이 남아있는 조용한 사람. 젊은 시절엔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30년을 일했다. 퇴직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샀고 텃밭에 고추와 상추를 심으며 소박하게 살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 두 자식 모두 영호가 학비를 대줬고 결혼 자금도 모두 그가 마련했다. 아버지 우리 덕분에 컸잖아요. 영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덕분이라는 말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했지만 자식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결혼 후 아내 혜진과 함께 서울에 정착했다. 혜진은 영호를 만날 때마다 말이 적었다. 명절에 내려와도 부엌 일은 거들지 않았고 영호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요즘은 다들 외식하던데요 라고 말했다. 수진이는 조금 나았다. 가끔 전화해서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이었다. 영호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작년 겨울 영호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로 걷는 게 불편해졌다. 혼자 사는 집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웠다. 민수가 전화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데 있던데 한번 가봐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보러 가자.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차를 몰고 내려왔다. 혜진은 조수석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말했다. 아버지 요양원 계약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해요. 통장이랑 도장 챙겨 오셨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안에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다. 요양원은 깨끗했다. 1인실도 있었고 식당도 넓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월 200만 원이고요. 자동 이체로 하시면 편해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하면 되죠? 영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데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편하시라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위임장? 네, 그냥 형식이에요. 아버지 계신 동안 제가 돈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영호는 불편했다. 하지만 아들이 웃고 있었고 혜진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알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영호는 귀를 기울였다. 민수와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대신 할게요. 하지만 규정상 아버지 연세가 있으셔서요. 제가 법적 대리인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자신을 보며 웃었다. 아버지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그날 밤 영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계약은 일주일 후 입소로 정해졌다. 민수 부부는 서울로 올라갔고 영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표지를 넘기며 잔액을 확인했다. 3,2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다. 문득 오후에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영호는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녹음 앱을 눌렀다. 혹시 모르니까. 그는 중얼거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다. 입소 3일 전 민수가 다시 전화했다. 아버지 통장 위임장 서류 좀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서명만 해서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뭐 하는 서류냐? 아, 그냥 자동이체 설정하려고요. 요양원비 매달 나가잖아요. 영호는 서류를 받았다. A사 한 장. 복잡한 법률 용어가 빼곡했다.
그는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수야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지? 아버지 제가 아들인데 왜 그러세요? 믿으셔야죠. 영호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그는 서명란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야 잠깐만. 이거 다시 설명 좀 해줘.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부모님 통장 관리하는 거 자식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제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다. 실수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민수야 난 아직 정신 멀쩡하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바빠서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영호는 전화를 끊었다. 서류는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민수가 대학 갈 때 등록금 300만 원을 마련하려고 공장에서 야근을 했다. 수진이가 결혼할 때 예단 비용 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지금 통장 하나 맡기는 게 두렵다. 영호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다. 민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영호의 어깨에 올라탄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영호는 사진을 덮었다. 이틀 후 민수가 직접 내려왔다. 혜진도 함께였다. 아버지 서류 아직 안 보내셨네요. 응, 좀 더 생각해 보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혜진이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이러시면 요양원 못 들어가요. 계약 취소되면 환불도 안 돼요. 환불? 내 계약금 50만 원 이미 냈거든요. 영호는 몰랐다. 민수가 먼저 계약금을 냈다는 것을. 민수야 그건 언제 낸 거냐? 아 그냥 자리 잡으려고요. 아버지 빨리 서명만 해주세요. 영호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다. 민수야 이 서류 정확히 뭐 하는 거냐? 그냥 통장 관리 위임이요. 위임하면 내가 못 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큰 금액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큰 금액? 네 100만 원 이상이요. 영호는 숨이 막혔다. 자신의 돈인데 100만 원만 써도 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민수야 그럼 난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냐?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난 사기 안 당한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혜진이 거들었다. 아버지 그냥 민수 오빠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아버지 돈 함부로 안 써요. 영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조급함이 보였다. 알았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네? 내가 요양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혜진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원하시면요. 그럼 난 안 가겠다. 예? 요양원 안 간다. 여기서 살래.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계약금도 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영호는 일어섰다.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다. 민수야 나 아직 혼자 살 수 있다. 걱정 마라.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혜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집을 나갔다. 영호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날 영호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중얼거렸다.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혼자 집에서 지냈다. 민수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도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영호는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창구에 앉았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 통장 거래 정지돼 있는데요. 뭐? 네, 일주일 전에 정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호는 귀를 의심했다. 누가 신청했는데?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김민수 씨. 영호의 손이 떨렸다. 민수가 자신 몰래 통장을 막아뒀다. 해지할 수 있나? 본인 확인 후에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영호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정지 사유가 치매 의심으로 되어 있어요. 뭐?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 자신은 멀쩡한데 민수가 치매 의심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해제해 주시오.
어르신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 통장인데? 네, 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지정된 경우엔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동의 없이 진행해도 돼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영호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다. 통장 정지 민수 신청 침해 의심 허위 신고. 그날 밤 영호는 옛날 통장 내역을 뒤졌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이 나왔다. 민수에게 보낸 돈 결혼 자금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차 구입비 300만 원. 수진이에게 보낸 돈 미용실 창업 자금 8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총 2,800만 원. 영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잔액 3,200만 원. 자식들에게 준 돈을 빼면 사실상 자신이 평생 모은 건 6천만 원이었다. 거의 반을 줬구나.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민수는 지금 남은 3,200만 원마저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민수가 전화했다. 아버지 은행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냐?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통장 해제하려고 했다고. 영호는 침묵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관리해 드린다니까요. 민수야, 너 내 통장 정지시켰지? 내 아버지 보호하려고요. 치매 의심이라고 신고했다며?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건 절차상 필요한 거였어요. 절차? 거짓말로? 아버지, 요즘 사기 많잖아요. 제가 먼저 막아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제가 아들이잖아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라고 다 되는 줄 아냐? 내 돈이다 이건. 아버지가 쓰시다가 다 날리면 어떡해요? 날릴 일 없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빠 오빠 말도 일리 있어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수진아, 너도 오빠 편이냐? 아니에요. 근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빠 지금 돈 좀 급해요.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대요. 퇴직금도 얼마 안 나왔고. 영호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냐? 아빠 오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양원비 아빠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산도 줄어들고. 유산? 영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수진아, 나 아직 안 죽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날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자신을 걱정한 게 아니었다. 돈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이틀 후 영호는 민수가 보낸 서류를 다시 꺼냈다. 통장관리 위임장. 그는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었다.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전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하며 위임 기간 동안 위임인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영호는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을 민수에게 완전히 넘기는 서류였다. 그는 휴대폰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재산관리 위임 해지를 쳤다. 여러 기사가 나왔다. 노인 재산 가로채기 수법 위임장 악용 사례 증가. 영호는 기사를 읽었다. 자식이 부모 명의 통장을 먼저 정지시키고 위임장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민수가 그러려고 한 건가?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졌다. 영호는 옛날 일기장을 꺼냈다. 20년 전 민수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쓴 글이 있었다. 민수가 재수하겠다고 한다. 학원비 200만 원. 내가 야근해서 마련해야지.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민수 결혼 자금 1,000만 원. 빚 내서라도 줘야지. 영호는 눈물이 났다. 자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민수는 지금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영호는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는 흐느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돈만 보는 거냐 돈만. 영호는 울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다. 영호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위임장. 그거 재산 다 넘기는 서류잖아. 아버지 그건. 닥쳐.
너 지금 내 돈 가로채려고 한 거지? 아버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은행에서 다 들었다. 치매 의심이라고 신고했다며.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돈 관리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못한다고 했냐. 아버지 작년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했을 뿐이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다음엔 진짜 당할 수도 있어요. 영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수의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정말 돈 관리를 못하는 걸까? 그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거의 300만 원을 송금할 뻔했다. 다행히 은행 직원이 막아줬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영호는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걱정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는 걱정한 게 아니야. 그는 다시 서류를 들었다. 전 재산 관리 권한. 이건 보호가 아니었다. 통제였다. 영호는 좌절했다. 자식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입소일 당일 민수 부부가 차를 몰고 왔다. 영호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다. 아버지 가시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차에 올랐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접수창 앞에 섰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통장 자동 이체 동의서도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다. 제가 위임받은 거 있어서 제가 서명할게요. 그때 영호가 말했다. 잠깐. 민수가 돌아봤다. 왜요? 영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좀 들어봐. 뭔데요? 영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수 아버지 동의 없이 진행해도 돼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혜진 오빠 그냥 위임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민수 맞아. 어차피 통장 정지시켜 놨으니까 아버지가 뭘 하시겠어. 접수창이 조용해졌다. 직원이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 영호는 말없이 직원에게 말했다. 통장 정지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 취소합니다. 어르신 확실하신 거죠?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다. 아버지, 영호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넌 날 걱정한 게 아니었어. 돈을 걱정한 거지.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혜진이 옆에서 속삭였다. 오빠 그냥 가요. 영호는 요양원을 나왔다. 혼자 걸었다. 민수 부부는 차에 남아 있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아내는 죽기 전에 말했다. 여보,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 당신도 챙겨. 영호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영호는 깨달았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일주일 후 영호는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다. 스스로 선택한 곳이었다. 월 150만 원. 1인실이었다. 계약서를 쓸 때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없습니다. 그럼 비상 연락처는요?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의 번호를 적었다. 딸입니다. 근데 급한 일 아니면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는 요양원 방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꽃이 피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 이제 필요 없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더니 이제야 내 사랑을 찾았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